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배가 멈춥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옆에 나타납니다.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이 좁은 해협에 이란이 유료 통제 시스템을 세웠어요. 26척, 31척, 35척. 사흘 동안 이란의 허가를 받고 지나간 배의 숫자입니다. 한국 원유 70%가 바로 이 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5번째 원유를 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5월 22일 정오였어요. 무스카트 항구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발표 화면이 떴거든요. 28년간 해운 중개인으로 이 항구에서 일해온 손이 그때 처음으로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공식 발표였죠. 전날은 31척이었고요. 그 전날은 26척이었는데요. 사흘 연속 숫자가 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이 실제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거든요. 무스카트 항구부두 끝까지 발걸음을 옮겼죠. 5월 5만의 오후는 뜨거웠어요. 보도블록에서 열기가 발바닥까지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짠 바닷물 냄새, 기름 냄새, 뒤섞인 채 코끝을 찔렀습니다. 부두에 유조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체가 낮았죠.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였거든요. 어디서 온 배였을까요?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온 거예요. 이 배도 이란의 허가를 받았을까요? 부두 안전요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요즘엔 다들 받더라고요. 안 받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랫동안이었죠. 이 해협을 지켜봐온 세월이거든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협은 늘 있었습니다. 선언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바다의 통제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선전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숫자가 달랐어요. 26척, 31척, 35척, 사흘이네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날 확인했거든요. 이 기관에 이메일로 선박 정보를 상세히 보내야 통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호르무즈 통행료도 내야 합니다. 이란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단호한 대응을 받는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경고했죠. 단호한 대응, 이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요. 부두 끝 난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수평선 너머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240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4km예요. 이 좁은 목구멍으로 하루에도 수십 척이 지나다닙니다. 세계 원유 5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하거든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의 70%도 이 목을 통과해 오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만 해운협회 회의실로 들어섰죠. 동료 살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란 국영방송이 그날 방영한 영상의 제목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죠. 앵커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 해군은 국제무역의 연속성을 위해 안전한 항로를 조성했습니다. 미군의 침략으로 해협이 불안해졌지만 우리가 질서를 잡겠습니다. 살림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소리가 작았습니다. 카림,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일주일 전엔 허세라고 했잖아. 허세면 왜 35척이 허가를 받고 지나가요? 입을 닫은 건 살림이었어요. 회의실 창문으로 항구 불빛이 차갑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알림이 울렸거든요. 무스카트 해운업계 단체 채팅이었어요.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선박이 홍해를 돌고 있대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유 70%를 이 해협에 기대는 그 나라가 이란의 허가 없이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공식화하던 바로 그날이었죠.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게 한 번이라면 모를까요? 두 번이라면요?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만 해운협회 회의실 창문으로 한국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살림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요. 탁자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죠.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살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림, 이 기관 알아요? 페르시아만 해협청.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란 국영방송이 전날 내보낸 영상이었죠. 앵커가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내용이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납부 절차는 이랬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이 새로 만든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선박 이름, 국적,
화물 종류, 출발지, 목적지, 이 정보를 전부 보내고 허가를 기다려야 하죠. 허가가 나오면 이란이 지정한 항로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야 해요. 살림이 손가락으로 화면 한 구절을 짚었습니다. 이거 봐요. 허가받지 않은 운항이나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됩니다. 단호한 대응이요? 코웃음이 나왔어요. 선전이에요, 살림. 이런 식의 경고는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란이 실제로 막을 능력이 있어요? 살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6초, 31초, 35초. 이게 선전이에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함자가 들어왔어요. 오만 최대 해우사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친구였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고객사 중 한 곳이 연락 왔어요. 함자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죠.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인데요. 혁명수비대 함정이 직접 나타나서 허가서를 제출을 요구했다고요. 거부했더니 옆에서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허가받고 지나갔죠.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함자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이메일을 보내는 양식이었죠. 실제로 작성된 것이었어요. 어느 선사가 허가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서류였거든요. 선박 정보, 화물 내역, 예상 통과 시각, 빈칸이 하나도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두가 보였어요. 항구 안에서 선박 한 척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죠. 짠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이 바다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실제 통제로 바뀐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게 오랫동안 쌓아온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탁자 위에는 실제로 제출된 허가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종이 질감이 차가웠죠.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그래도요. 스스로도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이 느껴졌어요. 한두 번이잖아요. 이란이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두고 보겠어요? 결국 흐지부지 될 거예요. 살림이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발표였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또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 24시간 동안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어제랑 숫자가 같았어요. 줄지 않았죠. 그 말은 이 시스템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함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카림, 한국 쪽은 확인했어요? 홍해 우회 얘기요? 5번째 배가 지금 항해 중이래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5번이라는 숫자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1번이라면 우연이에요. 2번이라면 시도죠. 3번, 4번이라면 계획입니다. 5번은 달랐어요. 어떤 루트예요? 사우디 안보항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요. 코끝을 지나가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요? 말이 나왔어요. 5번씩이나 계속 가능하겠어요? 홍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란이 영향력을 미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결국 한국도 호르무즈 통행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살림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살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림, 해수부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정부가 직접 소통 채널 운영한다고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정부가 원유 수송선 한 척 한 척에 24시간을 붙어 있다고요? 복도로 나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5번. 오전 6시였어요. 관제 거점으로 향하는 길은 항구 끝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20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오만만이 펼쳐졌어요. 수면이 잔잔했죠. 아직 이른 아침이라 빛이 낮고 길었습니다. 바다 위에 유조선 한 척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체가 높았습니다. 짐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 배일까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란에 허가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가 실제로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관제 거점 입구에서 담당자 압둘라를 만났습니다. 이 항구에서 10년째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밧줄 흔적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요즘 이상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안쪽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압둘라가 화면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에요. 여기, 여기, 또 여기. 해협 양쪽에 3군데 있거든요. 이 사이를 지나야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허가 없이 지나가는 배는요? 압둘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한 척이 시도했어요. 허가 신청을 안 했는데요. 함정 2척이 양쪽에서 붙었죠. 무선 통신이 왔어요. 결국 멈췄습니다. 1시간 뒤에 허가 신청서를 냈어요. 모니터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화면 속 점들이 이란 함정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허가를 받은 배들이었죠.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허가를 받거나 2가지 중 하나였어요. 미국 해군은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압둘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군 함정들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잘 안 들어와요. 이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군의 침략으로 해협이 불안해졌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 항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관제 거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오만의 오전 해안이었죠. 바람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멀리 한국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쇠 냄새와 바닷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죠. 한국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카페였어요. 목재 탁자가 낡아서 표면이 거칠었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두가 보였어요. 차이를 주문했는데요. 카르다몬 향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봤거든요. 허가 없이 지나가려던 배가 멈추는 것을요. 그렇다고 이것이 영구적인 현실이 되리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미국이 손을 쓰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란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협상이 될 거고 이 통행료 시스템은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 가운데 70%가 이 해협을 통과해 옵니다. 아침에 한국에서 밥을 짓고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의 10개 중 7개가 이 좁은 목을 지나온다는 뜻이에요. 1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는 연간 수억 배럴이거든요. 그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해협 앞에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잔을 2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전화기를 꺼냈거든요. 해운업계 정보를 모아두는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안부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선박이 이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로 나간다는 내용이었죠. 얀부항.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쪽에 있는 항구예요. 페르시아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쓰지 않는 루트였거든요. 이란의 허가도 호르무즈 통행료도 없이요. 지도를 열었습니다. 루트를 눈으로 따라갔어요. 사우디 안쪽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옮겨서 홍해 쪽 얀부항까지 가져온 다음 유조선에 싣고 홍해를 빠져나와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동쪽으로, 한국으로. 길이가 훨씬 멀었습니다. 기름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려요. 비용이 올라가죠. 그런데 5번이나 했습니다. 탁자 위에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카페 창밖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매달린 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쇠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들어왔어요.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번씩이나요. 아직은 의심이었어요. 이게 진짜 계획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인지. 홍해가 언제까지 안전할지요. 이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간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5번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식어 있었어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 식어 있었죠. 해수부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선박을 모니터링한다는 살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사와 선박과 정부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죠. 한 나라가 원유 수송선 한 척 한 척을 24시간 붙어서 지킨다는 뜻이었어요. 왜일까요?
그 원유가 없으면 나라가 멈추기 때문이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동전을 올려놨어요.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해안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눈을 잠깐 가늘게 떴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배 한 척이 지금 이 순간 홍해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선박 이름도 선사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원유를 싣고 조용히. 그게 5번째였습니다. 6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정오 무렵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관련 공문 사본들이었죠. 살림이 아침에 뽑아서 올려놓은 것들이었어요. 훑어보다가 내려놨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사우디 양부항을 쳤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이었죠. 홍해에 면한 항구였습니다. 무스카트에서 보면 반대 방향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동쪽이라면 얌부항은 서쪽이었거든요. 두 항구 사이를 이으려면 사우디 반도를 통째로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루트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페르시아만 원유 산지에서 사우디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얌부항까지 옮깁니다. 거기서 유조선에 싣고 홍해를 빠져나와요.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오죠. 그 다음 동쪽으로 계속 가면 한국에 닿는 거예요. 지도 위에서 경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길었어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직선 루트보다 훨씬 멀었죠. 수천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연료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올라가는 루트였어요. 그럼에도 5번이나 했죠.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4월 17일이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심각해지던 그 무렵이었죠. 한국 선박이 사우디 얌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빠져나왔다는 짧은 보도였거든요. 선박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사 이름도 없었어요. 왜 밝히지 않는 걸까요?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한 줄이 있었죠. 선사, 선명, 용선주 등 선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위험 요인 등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선원의 안전이었습니다. 배 이름이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어디서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이란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우회 루트를 쓰는 선박. 이란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운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수송을 그냥 몇 번 해본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의자를 뒤로 당겼습니다. 천장을 한번 바라봤어요. 사무실 형광등이 낮게 윙윙 됐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항구 쪽으로 걸어가고 싶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오자 항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5월 오만의 오후는 뜨거웠지만 바닷바람이 섞이면 달랐죠. 짠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두 야외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쪽이었죠. 유조선 한 척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30만 톤급이었는데요. 선체가 항구 건물보다 높았어요. 그 그늘 안에 서 있으면 햇빛이 완전히 가렸죠. 그 규모의 배가 사우디에서 한국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SK 해운이라는 회사였어요. 5월 8일에 여수항에 닿은 배가 그 회사 소속이었다는 것만 나중에 알려졌죠.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왔어요. 2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한국에서 하루에 쓰는 석유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 드는 양이에요. 배 한 척이 실어온 거였거든요. 발 아래 부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고무 밑창을 통해서도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래도요, 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홍해가 완전히 안전한 바다는 아니에요. 이란에 영향력이 미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후티 세력도 있고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피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한 번이라면 시도해요. 5번이라면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4월 17일, 5월 3일, 5월 6일, 5월 8일, 5월 23일. 5번이에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번이었죠. 얼마나 걸리는 루트일까요? 얌부항에서 여수까지 홍해를 돌면 보통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그 말은 이 배들이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만든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4월 초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첫 우회는 4월 17일이었거든요.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란이 통제 시스템을 선언하고 열흘 만에 한국이 대체 루트로 원유를 싣고 나온 거예요. 부두 끝 쇠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금속이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달아올랐자지만 바로 떼지 않았죠. 멀리 수평선 쪽에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점처럼 작았어요. 어디로 가는 배들일까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고 허가를 받은 배들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배들일까요? 한두 번이면 운이에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5번은 계획이에요.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잠시 멈춰섰어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쓴 거였습니다. 계획이라고요. 발뒤꿈치를 돌려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바닷바람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 위의 루트가 다시 펼쳐졌어요. 얀부항에서 홍해를 빠져나오는 선박, 이름도 없고 선사도 모르는 배, 선원의 안전 때문에 이름을 지운 나라, 그리고 그 배 위에 타고 있을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음이 전부 다 느려져 있었어요. 해운사 지도실은 한국 건물 3층이었어요. 벽 한 면이 통째로 지도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펼쳐져 있었죠.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아덴만, 홍해, 주요 항로가 파란 선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지도였거든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도 앞에 섰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만들어진 뒤로 이 지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손가락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짚었습니다.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좁은 목이었어요. 폭이 34km밖에 안 됐죠. 손가락 한마디 너비였습니다. 이 좁은 구간에 이란의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손가락을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우디 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쪽으로요. 얀부항이었어요. 거기서 홍해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오는 루트였죠.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인도 남쪽을 돌아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한국으로. 지도 위에서 그 경로를 따라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 항해는 2주에서 3주였습니다. 벽 옆 작은 탁자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서 기사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5번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4월 17일, 5월 3일, 5월 6일, 5월 8일, 5월 23일.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처음엔 4월 17일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은 5월 3일이었죠. 2주 뒤였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이후는 닿았어요. 5월 3일, 6일, 8일, 사흘 간격, 이틀 간격이었거든요. 촘촘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23일이었어요. 5번째였죠.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 한 번은 시도예요. 2번은 재시도이고요. 3번은 패턴입니다. 4번은 확신이에요. 그러면 5번은 뭘까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발표문을 다시 읽었어요. 한 줄이 자꾸 눈에 걸렸거든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와 선사, 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습니다. 24시간이었어요. 해운 중개인으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이런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 정부가 원유 수송선 한 척 한 척에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선박과 직접 소통하고 항로를 함께 조율하는 거였죠. 그 배가 어디를 지나는지, 언제 위험 구간에 들어서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간 선사 혼자 감당하는 수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지도실 창문으로 항구가 내려다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었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낮게 울렸습니다. 오후 햇빛이 수면에 반사돼서 지도실 안까지 흔들리는 빛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도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홍해가 언제까지 안전하겠어요? 스스로를 향한 말이었어요. 홍해 남쪽 구간은 위험했습니다. 후티 세력이 선박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덴만 쪽도 긴장이 높은 구간이었죠. 호르무즈 통행료를 피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루트를 5번 썼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붙이고 이름을 지우고 선원을 보호하면서요. 지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오자 항구 바람이 왔어요. 뜨거운 공기 속에 짠 기운이 섞여 있었죠. 눈앞에 부두가 펼쳐졌습니다. 선박 한 척이 느리게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체에 페르시아만 항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해온 배였죠. 이란의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냈거나 아니면 협약을 맺은 루트로 왔을 거였습니다. 그 배를 한동안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얀부항에서 홍해를 빠져나오는 다른 배, 이름이 없는 배, 정부가 24시간 붙어 있는 배,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을 거였어요. 5번째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오늘 해수부가 발표했으니까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섰습니다. 4월 17일, 5월 3일, 5월 6일, 5월 8일, 5월 23일, 그리고 200만 배럴, 30만 톤, 24시간. 바람이 등 뒤에서 밀려왔어요. 임시방편이에요. 결국엔 달라질 거예요. 혼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어요. 항구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후가 기울고 있었어요. 수평선 쪽에서 유조선 한 척이 또 들어오고 있었죠. 선체가 낮았습니다. 가득 실은 배였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호르무즈를 통과해온 배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온 배일까요? 처음으로 그 구분이 생겼어요. 이 항구에서 28년을 일하는 동안 배는 그냥 배였는데요. 지금은 두 종류가 됐습니다. 이란의 허가를 받은 배와 받지 않은 배로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호르무즈 통행료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한국은 받지 않는 쪽을 5번이나 선택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유조선 선체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딘가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죠. 바닷물 냄새가 다시 깊게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쳐 있었어요. 언제부터 멈췄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살림은 일찍 나갔고 함자도 오후에 현장으로 떠났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뉴시스 기사였습니다. 5월 8일자였죠. 제목이 짧았어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홍해를 빠져나온 SK해운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전남 여수시 GS 칼텍스 원유 부두에서 하역 작업하고 있다.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부두 사진이었습니다. 유조선이 접안에 있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었죠. 하역 작업이 진행 중인 장면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거였어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란의 허가 없이 원유 200만 배럴이 한국 부두에 닿은 거였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죠. 2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머릿속으로 굴려봤습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쓰는 석유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이에요. 배 한 척이 홍해를 돌아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2주 넘게 항해한 거였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선사도 밝히지 않고, 정부가 24시간 붙어서요. 그게 5번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렸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발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짜 무렵이었죠. 지난 24시간 동안 3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숫자 2개가 나란히 놓였어요. 이란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를 통과한 배, 사흘 동안 66척이었죠. 이란이 이 숫자를 발표할 때마다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국제무역의 연속성을 위해 안전한 항로를 조성했다고요. 그 말이 이제 숫자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숫자 바깥에 있었어요. 66척 안에 없는 나라였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이 좁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항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낮보다 서늘했지만 짠 기운은 여전했죠. 부두 쪽에서 중장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밤부두로 걸어갔어요. 조명등이 부두 곳곳에 켜져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빛이 길게 깔렸어요. 정박해 있는 유조선 선체가 조명빛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바닷물 냄새가 더 짙었습니다. 밤에는 항상 이랬어요. 낮보다 냄새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부두 난간 쪽으로 다가갔어요. 수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었어요.
조명이 닿지 않는 쪽은 완전히 어두웠죠. 그 어둠 속 어딘가를 지금 이 순간 한국 선박이 지나고 있을 거였습니다. 5번째요. 이란 발표가 떠올랐어요. 테러를 저지르는 미군의 침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졌지만 혁명수비대 해군은 국제무역의 연속성을 위해 안전한 항로를 조성했다. 그 말의 구조가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허가를 주고 항로를 지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흘 동안 66척이 그 허가를 받고 지나갔죠. 이란의 말이 선전이 아니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비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먼 길을 돌아서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정부가 24시간을 붙어서 5번이나 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난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쇠가 차가웠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죠.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을 만든 건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선박만 통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이 허가를 받는다는 건 이란이 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돌아간 거였을까요?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손이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28년을 이 바다에서 일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을 선전이라고 했고 이란이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고 했고 한국이 몇 번 우회하다 결국 허가를 쓸 거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넘길 때도 임시방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5번이었어요. 그것도 200만 배럴씩 정부가 붙어서 이름을 지우고 수면이 조명이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었죠. 빛이 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멀리 항구 입구 쪽에서 불빛 2개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였어요. 어두워서 선체는 보이지 않았고 불빛만 보였죠. 빨간불과 초록불이었습니다. 배의 좌연과 우연을 나타내는 항해등이었어요. 어느 나라 배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란의 허가를 받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분이 생겼거든요. 이란의 허가를 받은 배, 받지 않은 배, 두 종류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그리고 한국은 5번이나 받지 않은 쪽이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러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러는 걸까요?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해협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28년이었습니다. 이 바다를 지켜보는 동안 한국이 원유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 어떻게든 됐다는 결말을 봤어요. 어떻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파도가 부두벽을 낮게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죠. 멀리 배 2척의 불빛이 천천히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여수항 하역 뉴스가 더 나올 것 같았어요. 5번째 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그 뉴스가 나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이 목구멍 근처에서 다시 올라오려다가 멈췄거든요. 항구 창고는 본관 건물에서 부두 쪽으로 걷다 보면 나오는 낮은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자료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해운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누가 자주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왜 한국이 이러는지 알고 싶었어요.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철제 문이 무거웠어요. 경첩이 낡아서 삐걱거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였어요. 오래 닫혀있던 공간에서 나는 특유의 눅눅한 기운이었죠.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서가의 바인더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항만 입출항 기록들이었어요. 선박 이름, 화물 종류, 출발지, 도착지. 이 항구를 거쳐간 모든 배들의 기록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서가 한 칸에 손을 뻗었어요. 바인더를 뽀갔습니다.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해가 왜 떠올랐을까요? 바인더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넘어갔습니다. 선박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아랍어, 영어, 그리고 간간히 한글로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해였거든요.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끊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원유 가격이 4배로 뛰었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렸죠. 공장이 멈추고 차가 서고 난방이 끊겼습니다.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바인더에서 종이 한 장이 따로 꺼내져 있었습니다. 앞에 누가 읽다가 그냥 끼워둔 것 같았어요. 꺼내 들었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입항 기록이었는데요. 한국 선박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1974년 초였죠. 오일 쇼크 직후였습니다. 그 선박들이 이 항구에 왜 들어왔을까요? 기름을 찾아서였거든요. 서가 맨 아래 칸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안을 열어봤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 배경은 항입에.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 배경은 항구였습니다. 무스카트였는지 다른 오만 항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부두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뒤로 유조선 선체가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1970년대였습니다. 한국이 중동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보내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이 항구에도 왔겠죠. 원유를 싣고 가거나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들렀거나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봤어요. 날짜가 있었죠. 197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한국 근로자들, 사우디로 가는 길. 손이 멈췄습니다. 1977년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 근로자들이 이 항구를 지나쳐 사우디로 갔습니다. 건설 현장으로요. 리야드였을 수도 있고 제다였을 수도 있고 담맘이었을 수도 있죠. 어디였든 사막이었을 거예요. 낮에는 50도가 넘었을 거였습니다. 쇠 구조물이 손에 달라붙는 열기 속에서 일했을 거였거든요. 왜 갔을까요? 한국에 원유가 없었으니까요. 1973년 오일 쇼크가 한국을 때렸을 때 한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화를 벌어야 한다고요. 원유를 사올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중동 건설 현장으로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수십만 명이 이 길을 지났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겠죠.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어느 순간 떨리고 있었어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요. 사막에서 번 돈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돈으로 원유를 샀겠죠. 그 원유로 공장이 돌아갔고요.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고 그 제품을 팔아서 다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또 원유를 샀겠죠. 그렇게 5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배 한 척이 홍해를 돌아서 원유를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름을 지은 건 그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요. 정부가 24시간을 붙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란의 허가를 받지 않고 50년 전 사막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지금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유가 없으면 나라가 멈추니까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자료실 형광등 빛이 낡은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먼지 냄새가 다시 코끝으로 올라왔죠.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진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77년 사우디로 가는 길, 이 항구를 지나친 한국 사람들이요. 새벽에 출발해서 무스카트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배에 올랐을 거예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들고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갔겠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봉투를 쥐어줬을 거예요. 별말 없이요. 그 손들이 사막에서 쇠를 잡고 시멘트를 부었고 파이프를 이었습니다. 50도 열기 속에서요. 그 땀이 외화가 됐고 그 외화로 원유를 샀고 그 원유로 나라가 돌아갔어요. 지금 홍해를 항해하는 이름 없는 배 위의 선원들이 그 계보였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유를 가져오는 일이요. 이란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열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실 형광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죠. 낡은 종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흑백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오래 잘못 봐왔습니다. 28년 동안이었죠.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이 생겼을 때 선전이라고 했고
한국이 우회할 때 한두 번이겠거니 했고 5번이 됐을 때도 임시방편이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그 말이 목 안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 거렸습니다. 자료실 안이 고요했죠. 먼지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 속에서 손이 아직도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러는지를 묻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거든요. 왜 이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는지도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져도, 중동전쟁이 나도, 해협이 막혀도요. 사람을 보내고, 돈을 벌고, 원유를 사고, 다시 또 보내고, 그 반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름 없는 배 한 척이 홍해를 돌아가면서요. 사진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자료실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어요. 형광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죠. 흑백 사진이었어요. 1977년 무스카트 항구를 지나쳐 사우디로 가던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안전모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죠. 흑백이라서요. 그런데 자꾸 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서가에 다시 올려놨어요. 바인더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습니다. 자료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철제문이 다시 삐걱거렸죠. 밖으로 나오자 밤 항구 공기가 다시 왔습니다. 아까보다 서늘해져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부두 끝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두 조명이 수면 위로 길게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부두 바닥에 울렸죠. 쇠 냄새와 기름 냄새, 짠 공기. 이 항구에서 매일 맡아온 냄새들이었는데요. 그날 밤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두 끝 난간 앞에 멈춰 섰어요. 수면 위에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수면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정박한 유조선 선체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높고 낮은 선체들이 부두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26척, 31척, 35척. 사흘 동안 이란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를 통과한 배들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만들고 이메일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 시스템이요. 선전이라고 했었죠. 처음에는요. 그리고 한국 4월 17일, 5월 3일, 5월 6일, 5월 8일, 5월 23일 5번이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이란의 허가 없이 사우디 양부항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돌아서요. 200만 배럴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이름도 지워가면서요. 난간을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쇠가 차가웠어요. 밤바람이 손등을 스쳤죠.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틀렸어요. 7장 자료실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요. 여기 서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서요. 작게요. 바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28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보면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통행료 시스템은 선전이라고 했고요. 한국이 우회한다고 해도 결국은 허가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지나는 동안 임시방편이라는 말을 놓지 않았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5번이나 원유를 가져왔습니다. 200만 배럴씩이요. 이름 없는 배로요. 정부가 24시간을 지키면서요. 이게 단순히 원유 수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란이 허가를 주고 통행료를 받는다는 건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이란의 질서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알면서 돌아간 거였습니다. 더 멀고, 더 비싸고,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길로요. 왜냐고요? 50년 전 사막에 갔던 사람들도 같은 이유였으니까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더 멀고 더 힘든 길을 택했어요. 그 길이 결국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다시 왔거든요. 조명이 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멀리 항구 입구 쪽에서 불빛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느렸죠.
배였습니다. 어느 나라 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홍해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을 이름 없는 배가 있다는 것을요. 5번째였어요. 선원들이 타고 있겠죠. 이름을 지운 건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정부가 24시간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따라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 배가 여수항에 닿으면 원유 200만 배럴이 내려질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로요. 난간이 손을 조금씩 펼쳤습니다. 쇠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금방 체온이 올라왔죠. 이 항구에서 오래 일했어요. 이 바다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바다가 처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이 해협이 그냥 통로였어요. 배가 지나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해협이 문이 됐어요. 이란이 열쇠를 쥐고 있는 문이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나라마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거나요. 한국은 다른 길을 5번 찾았어요. 그것도 조용하게요. 선정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성명서도 없었어요. 그냥 했거든요. 이름도 안 밝히고 선사도 안 밝히고 정부가 뒤에서 붙어서요. 50년 전 사우디로 가던 사람들도 그랬겠죠. 선정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갔을 거예요. 원유를 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나라가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부두 끝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이 규칙적으로 왔다 갔습니다. 수면이 조명이 계속 흔들렸죠. 항구 입구에서 들어오던 배가 이제 가까워져 있었어요. 선체가 조명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 배인지 선체에 적혀 있었겠지만 어두워서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배 한 척이 밤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란의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배였어요. 오늘 밤 이 항구에 닿은 배요. 저 멀리 홍해에도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배였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었죠.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정부가 24시간 붙어 있었고요.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가 여수항에 닿는 날이 올 거예요. 조용하게요. 이름도 없이요. 그게 5번째였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조명위를 가로질렀어요.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소리가 항구 위에서 퍼졌다가 사라졌어요. 난간에서 손을 천천히 뗐습니다. 손바닥 위에 쇠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잠깐 봤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발을 돌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고객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오늘 전에 썼던 내용을 다시 열어봐야 했죠. 선전이라고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단어를 지워야 했습니다. 쓸 말은 이제 알았어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길을 찾는 나라도 있습니다. 부두 위를 걸었습니다. 조명이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짠바람이 등 뒤에서 밀려왔죠. 걸음이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딘가에서 백고동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길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밤 항구 위로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의 바다 위에서 배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하게 원유를 싣고요.